트럼프 한국 핵무장 관련 폭탄 발언.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공식 발언 한국군. 핵무장 당장 준비해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는 외교 경제 분야 등 앞으로 닥쳐올 대대적인 변화를 분주하게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 안보 측면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단연 북한 문제이다. 트럼프 당선인 본인은 물론 입각할 가능성이 높은 측근들까지 북미 협상은 재개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심히 우려되는 건 트럼프 당선인이 끌고 갈 북미 협상의 방향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처럼 김정은 위원장과의 빅딜을 추구한다면 자칫 군축 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는 국경을 맞댄 우리나라부터 시작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 모두 핵무장 요구가 빗발치게 될 수 있다. 핵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파이낸셜 뉴스는 다양한 우려와 가능성이 난무하는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 개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지상대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겪을 외교안보 경제 분야 위협과 기회 요인을 짚어봤다. 임 트럼프는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적 친분을 쌓았고, 재집권 시 김정은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진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 상황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럽 상황의 전개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불안이 가중돼 핵무장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비확산론자들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만약에라도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들도 핵 개발을 고려하게 되어 동북아시아에서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반 트럼프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겠지만 하노이 결렬의 전례가 정상회담 목표와 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정은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북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북핵 위협을 약화시킨다는 제한적 목표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는 핵 안보뿐 아니라 외교 차원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공식 핵보유국이 된 북한과 핵무기 없이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 궁극적으로 공포의 균형 원칙 작동이 제한될 것이고, 이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증폭시킬 수 있다. 나아가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켜 핵도미노 현상이 부상할 수 있다. 반 트럼프가 생각하는 너우 전쟁의 해법은 정세 혹은 규칙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의 강압으로 전쟁을 최단 시간에 봉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크라 영토의 5분의 1이 러시아에 병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개인의 생각과 참모진의 판단이 다를 경우 미국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현실화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국제사회의 결집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북한군 파병에 대응하는 것도 복잡한 구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군 파병은 유라시아와 한반도, 지정학이 직접적으로 융합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바,
한국과 나토, 네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직접적인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우크라 지원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하고 유럽 국가의 군사력 현대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역할의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임 트럼프는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우크라 간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 트럼프가 우크라의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우크라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국제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서방 국가들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연 그의 말처럼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오히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임 12차 SMA를 타결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 약 13조 6,5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 트럼프는 출범 후 빠른 시기에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거 기간 중 현 방위비의 10배 수준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거래 목표의 상한치를 이미 제시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방위비 협상액을 재협상의 기준점으로 규정하는 접근법을 정교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 시 국가 간 협상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준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임 한국에 대한 보편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보편적 관세 적용은 FTA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비슷한 조치를 통해 미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강경한 재협상을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를 개정하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정을 수정하려 했던 전례가 있다. 특히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과 충돌하는 경우 트럼프는 기존 FTA를 재해석하거나 무역 구제 조치를 통해 제한적인 관세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일자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분야 중 하나이므로 타깃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다. 이런 제한이 더 강화되거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및 전기차 부품,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반보편성과 특수성 모두가 가동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인식은 관세가 세금을 대신하는 수준으로 가동시켜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원칙을 보편성에 입각해 모든 국가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편성만을 가동시키지 않고 무역 수지 등을 따져 특수성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중국이 약탈 수준으로 미국의 경제를 잠식했다는 인식으로 보편적 관세를 넘어 상당한 수준의 특수적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보편적 관세를 적용하되 열어 이익관계를 따져 특정 분야에 대해 특수 관세 적용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특수 관세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미국의 거래적 접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발효돼 10년 이상 적용된 한미 FTA의 선순환 요소를 발굴해서 특수성 측면에서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협상을 통해 보편적 관세율도 낮추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2. 트럼프 대한민국은 돈 나오는 기계 방위비 폭탄에 담긴 본심 와인 옥취록. 우리나라도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 돈 나오는 기계.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트럼프가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 줄곧 얘기를 해온 주제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방금 얘기하신 방위비 분담금 문제고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 이 문제였는데 유독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아주 집요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트럼프 재임 중에 처음에 2017년 그때 우리 보고 갑자기 그냥 5배를 늘려서 50억 달러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거는 그때는 타협이 잘 됐죠. 이 50억 달러라는 숫자를 퇴임하고 난 뒤에도 잊지 않고 그걸 계속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잘 살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대접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불평을 계속했고 얼마 전에는 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타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나 같으면 그냥 100억 달러를 받아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해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돈 문제를 두고 아주 집요한 관심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약속을 했다가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다 싶을 경우에는 깨는 걸 별로 그렇게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길게 보시면 기후변화 협약. 그냥 탈퇴해버렸죠. 그 다음에 환태평양경 제동 반자협정. TPP라는 거 나 안 해 그리고 말았죠. 싫은 건 다 그 자리에서 관둬버렸어요. 한미 FTA도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자 틀어서 이걸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는 앞으로 얘기가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100달러라 하면 13조 6천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에 지불하기로 이미 합의한 액수의 9배 정도에 달하는 액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진짜로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트럼프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재임 중에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해외에 군대를 주둔할 때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50%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공식을 제시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트럼프 이후로 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보좌관 중에 나중에 나와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조금은 거래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조금 알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부풀린 그런 금액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 관건은 우리가 트럼프 입지를 어떻게 좀 잘 살려주면서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보기에는 트럼프 정말 엉터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기는 한데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미국 내에 있는 트럼프 지지층에는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애국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조금 충족시켜주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다 때우거나 하거나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은 트럼프의 자존심을 조금 살려주고 그 대신에
또 한국이 자기의 방위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전략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